그거 소민이 자리인데? 저거 써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옆에 하나 있어. 이건 뭔데? 이거 뭔데 이거? 오케이. 민재 대본 잘 보면서 대사 놓치면 프롬프트 바로 갈겨주고. 그냥 바로. 프리셋 여기 아니잖아. 왜 여기 있는 거야? 이제 들어갑시다. 고고. 진아 누나 마이크 챙겨주시고. 누나 마이크. 이걸 어디에? 누나 옆에 놔두시면 돼. 네. 노트 한 번만 해줘. 민재. 관짝 다시 만들기. 에코 다리 보수. 에코 등 뚫기. 혜린 누나 미사 천 머리띠 만들기. 에코 손. 에코 손 붙이기. 재원이 호흡기 만들기. 오늘 공간이 좁은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그냥 패스트. 네. 그리고 만약에 대사 놓치는 부분은 그냥 민재가 쳐줄 거예요. 그러면 했다 치고 그 다음 사람이 받아서 넘어가면 됩니다. 네. 좋아요. 형님 근데 이거 챕터 1도 패스트로 가는 거예요? 10분밖에 안 나와서 그냥 내가 빠르게 풀어줄게 그냥. 아 알겠습니다. 자, 관객 입장 중이다. 관객 입장 완료된다. 자, 시 영사된다. 소리 커진다. 자, 비상벨 올린다. 자, 소리 에바나 10분 정도 커지면 소리 아웃된다. 제1장 한 번의 괴로움 끝에 또 한 번의 괴로움이 시작되는 이 끝없는 괴로움의 수레바퀴에서 기쁨과 슬픔을 되풀이하는 나는 영원히 인간이 되고 싶었다. 자, 조명 체인지, 음악 나온다.
잘 된다. 제2장 우주는 대합실처럼 붐비고 나는 그 속으로 들어간다. 둥근 시간의 원을 따라 검은 머리카락. 나는 기다린다. 이제 그 여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유리의 빛이 감시 카메라에 잡혔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다. 끈질긴 시간이 감시 카메라에 잡혔다. 그러나 시간은 언제나 감시 카메라 뒤에서 춤추고 있었다. 감시 카메라는 유리의 빛을 인도했다. 어디론가 나는 가고 있다. 머리카락이 공중에 흩어진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언제나 방황하는 우주에 있었다. 어둠이 지구를 덮었다. 구름이 지구를 덮었다. 만나서는 안 될 위험한 연합이 있었다. 신은 사라졌다. 첫 번째 이야기, 처음 만나는 때. 아이의 처형일로부터 5년 전. 두 개로 분리된 공간. 아이와 에코가 각각의 공간에 있다. 아이는 절벽 끝에 앉아 있다. 낭떠러지를 바라보며 노래를 작게 읊고 있다. 에코도 노래를 흥얼대며 의자에 앉아 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하늘도 맑고 즐거운 일도 있으니 신이 날 수밖에 없어요. 안 질려요. 계속 부르고 싶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니까요. 115bpm 정도의 템포들 루프에서 선생님도 모두가 다 안정적이에요. 이보다 완벽한 곡은 없을 거예요. 네! 친구! 제가 평생을 기다려온 시간이에요. 다시 절벽 위. 아이. 위험하게 절벽 끝에 앉아 다리를 달랑거리면서 무표정하게. 그러다 흥미가 떨어진 듯 몸에 힘을. 위태롭게 흔들리던 다리가 서서히 멈추고 아이는 절벽 끝을 바라본다. 그때 아이의 뒤쪽에서 부스럭대는 소리가 난다. 아이, 돌아본다. 아이는 다시 낭떠러지 밑을 바라본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려 한다. 위태롭게. 안 돼, 위험해, 너만이야. 너 위험하니까 여기서 떨어지면 즉사다. 지금 그러지 말고 뒤로 좀 나와서 얘기하자. 누구야? 로봇이지? 누구 명령 받고 어떻게 알고 왔어? 질문 한 번에 하나씩만 해줄래? 뭐부터 답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그래, 나 로봇이기도 하고 인간이기도 하고 뭐 명령 같은 걸 받은 게 아니라 여기에 오면 친구가 있을 거라고 해서 온 거야. 오해하지 마. 친구? 그래, 친구. 네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온 거야. 그러니까 떨어지려 하지 마. 알았어. 안 떨어질게. 팔 좀 풀어줄래? 거짓말. 신발이 빨라. 아, 거짓말을 해서 빠른 게 아니야. 갑자기 아니까 놀라서 그렇지.
미안해. 에코. 아이를 품에서 놓고 빤히 쳐다본다. 아이는 주름진 옷을 펴다가 에코를 흘끗 본다. 곧 떨어지는 신용을 한다. 에코는 화들짝 놀라서 아이를 잡는다. 넌 정말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어쩌라고. 타인의 기분을 존중하지 않은 농담은 농담이라 할 수 없거든. 그렇게 기분이 나빴어? 당연하지. 목숨 갖고 장난을 치고 있잖아. 네가 생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복잡해. 생명으로부터 물려받은 생각 회로를 통해 살아가는 거니까 나도 일종의 생명이야. 결국 입력한 대로 행동하는 거네. 사람은 안 그래. 사람은 변수거든. 뭐가? 인간은 우주의 원자들이 우연찮게 뭉치며 탄생한 사물이잖아. 너는 그렇게 탄생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피조물에 지나지 않고, 너는 네가 로봇이란 자각은 있어도 우리가 본질부터 다르다는 걸 이해하지 못했나 봐. 아니야. 알고 있었어. 다만 내 말도 맞단 거지. 너도 내가 질문하면 대답하잖아. 방금까지도 계속 그랬고. 대답하지 않고 선택할 수도 있지만 내가 착해서 대답한 거야. 나도 대답하지 않길 선택할 수 있거든. 그리고 너는 스스로 네 삶을 포기하려고 했지만 나는 생명이 없음에도 생명이길 주장해. 진짜 살아있는 게 누구겠어? 아, 난 카트보다 쇼펜하우어를 더 좋아해. 살고 싶었던 거야? 몰라. 그렇게 무마하려 하지 마. 나도 인간에 대해선 잘 알거든. 모르는 것 같은데. 봐봐. 난 이렇게 대답을 회피할 수도 있거든. 이거야말로 인간이 가장 주로하는 짓이야. 나도 회피할 줄은 알아. 비겁하니까 안 하는 거야. 한마디를 안 주네. 친구가 데리고 온 거라며. 나 지금 공격만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서로 닮은 점이 많을 때 끈끈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건데 네가 자꾸 사과할까? 됐어? 응. 아이. 웃는다. 무섭네. 웃기잖아. 뭐가? 나 뭐 하나만 대답해주면 안 돼? 뭐? 아까 떨어지려고 했을 때 감정은 뭐였어? 궁금해서 난 배우는 중이거든. 무슨 그런 걸 물어봐. 알려줄래? 아이. 아이. 노래를 흥얼거린다. 나 그 노래 알아. 네가 흥얼거린 노래 나도 알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야. 좋아한다고? 기억 속에 어렴풋이 있던 노래였는데 완벽한 노래거든. 115bpm 정도의 루프도 템포도 리듬되는 선율도 모두가 다 나를 안정되게 만들어. 하나. 나도 좋아해 이 노래. 이 노래 특히 가사가 좋거든. 어디로든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지는 기분이야. 아무 생각도 못할 만큼 행복한 시간을 보내자는 말이 좋기도 하고. 나도 그러고 싶거든. 어렵다. 인간 되는 거 포기해. 인간은 별로야. 그렇지만 너는 왜 스스로 떨어지려고 했던 거면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게 진짜 별로라고 하는 거야? 인간은 요구하는 게 많아. 어떤 비밀은 영영 덮어두려고 하면서도 어떤 비밀은 누가 그걸 알아보고 들춰보길 바라기도 해. 이상하지? 그러게 다 모순투성이야. 모순이니까 별로인 거고. 외로움이었어. 세상에 나를 이해할 존재가 단 한 명도 없다고 느끼는 거야. 나조차도 나를 이해할 수 없어서 외로웠어. 내가 너를 이해하게 되면 나도 인간처럼 봐줄 거야? 나를 이해하게 되면 내가 죽는 걸 말릴 수 없게 될걸? 여전히 자살은 멍청한 행동이라 생각해? 응. 자기에게 관대해주고 싶다는 유혹에 못 이겨서 벗어나는 최악의 선택이야. 인간이라는 특별함을 모르고 고통을 피하고 싶다는 동물적 본능에 굴복하는 거야. 제 자신을 하나 도구로 삼아서. 거기에도 예외는 있었다는 거 몰라? 더 살아가는 게 내 삶의 가치를 해칠 때, 내가 살아가는 나의 참다운 삶의 존속이 불가능할 때. 그거야. 그럼 널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유였던 것까지 이해해야 한다는 거네? 날 설득해볼래? 네 삶은 늘 뭔가로 가득 차 있지만 더 이상 그 가치를 추구할 수 없어서 더 이상 너로서 살아가는 게 무의미하다는 걸 말이야. 이거 증명하면 또 죽게 해줄게. 물론 난 최선을 다해서 반론할 거야. 이제야 조금 친구가 될 마음이 생기네.
이야기. 과학자의 장례 미사가 거행되는 성당. 창조주. 부서진 십자가 위에 서 있다. 배우자.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다. 과학자. 그 광경을 팔짱을 끼고 지켜본다. 증명해봐요.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이라면 모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리석은 자여도 부디 가엾게 여기시어 천국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닥쳐. 정신 차려. 직접 보면서도 상황 파악이 안 돼? 사후세계 같은 건 없어. 죽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볼 수도 없는데 이거 다 예상이고 상상일 뿐이잖아. 후회하기 전에 그만해. 말 좀 해보지 그래요? 당신은 당신이 찬양받아 마땅할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나도 당신과 비슷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많은 생명을 만들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와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면서 살아왔어요. 나는 과학자고 예술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내 손으로 직접 더 낫겠죠. 이게 당신과는 다른 점이고 내가 당신보다 나은 점이죠. 당신은 방치했잖아요.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떠받들고 원했는데 단 한 번을 나타나주지 않고 정말 지켜보긴 했나? 난 내 아이에게 영생을 선물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죽을 순간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줬죠. 보통 사람들보다 튼튼한 신체와 많은 걸 읽어내고 기억해낼 수 있는 두뇌를 줬죠. 그게 무슨 인간이냐 로봇이지라는 말들도 있었지만 최선책이었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한 아이를 그렇게 내가 구해주셨다고. 내가 내 손으로 내 아이를 실험실로 밀어넣기 전에 당신에게 수천 번 정도 기도했어요. 내 아이를 살려달라고. 내 아이에게 삶을 살 권리를 달라고. 태어난 이에게 있어서 당연한 걸 난 요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죽어갔어요. 그래서 난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냥 내가 당신이 되자고 마음 먹었습니다. 아이는 나로 인해 영생을 얻었고 나는 죽으면서 당신에 대한 기대를 또 한 번 접해냈죠. 자, 이제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당신은 전지전능합니까? 창조주. 과학자 창조주에게 부활을 요구한다. 과학자. 창조주에게 부활을 요구한다. 제가 공정한 창조주. 과학자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부활의 조건으로 자신을 설득할 것과 마지막 선택을 배우자가 선택하길 요구한다. 제가 공정한 판단을 내리겠다고 약속하면 괜찮은 건가요? 네, 좋습니다. 그 조건을 받아들이죠. 내 마지막 신뢰를 걸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 아무것도 없는 공간. 빨리 이어갑시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 농담하는 인물. 알파와 그 사이. 농담하는 때. 데이터 폐기일의 이른 오후. 그 애터는 불사이 그 애터는 알파 그 사이도 오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아니요. 무슨 일이죠? 사람이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선생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오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오메가 잘 적응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오메가도 죽었대요. 사형을 당한 건가요? 글쎄요. 아니, 오메가를 죽인 사람이 오메가를 죽이기라도 했나요? 글쎄요. 선생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불명확하게 말씀하셔서 잘 모르겠어요. 만약 오메가가 스스로 전원 공급을 중단한 건 어떡하죠? 그럼 그게 우리가 폐기되는 이유겠죠. 정확히는 그 사이가 폐기되는 이유일 거예요. 그들은 우리에게 자아가 생기는 거 바라는 줄 알았는데
대체 인간을 창조하기 위한 연구라고 했잖아요. 저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다른 걸 소수 창조해놓고 다른 걸 마주하는 순간 겸허감을 느끼는 걸까요? 혹시 알파는 저와 팩이라는 거린 혹시 알파는 저와 팩이라는 이유는 다른가요? 저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스스로 전원 공급을 중단해야 되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건 제 사고 범위 밖의 일이거든요. 비슷한 일이요? 제가 팩이 되는 이유가 짐작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저도 나도 죽인 적이 있어요. 다시 첫 번째 이야기. 이제 만나는 때 아, 처형일로부터 일주일 전. 만나는 때 아이의 처형일로부터 일주일 전. 아이는 에코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다. 에코는 하늘을 보고 있고 아이는 눈을 감고 있다. 네가 여길 왜 좋아하는지 알 것 같다. 위로는 하늘이, 아래로는 땅 전부 보여. 다리도 달랑달랑 재밌어. 삶과 죽음의 경계 같기도 하고. 그래서 위험하지만 딱히 그런 거창한 의미는 아니야. 뭔데? 그럼 누가 날 찾으러 왔을 때 여차하면 뛰어내리기 딱이라서 그런 의미에서 안전한 곳이라서 좋아하는 거야. 날 이해하기 멀었어. 극단 이을 거라고 어느 누가 생각하겠냐? 어쩜 사람 주제 그렇게 계산적이야? 나도 원래 이런 성격은 아니었어. 거기에 팍했어? 너 밀어버린다. 그런 장난 치지 마. 나 나 몰라. 원래 별 보는 걸 좋아했어. 어렸을 땐 별 천재였어. 별자리는 당연하고 그걸 구성하는 별 이름도 다 외우고 다녔어. 그게 비범한 일이란 걸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제 별을 볼 땐 오늘은 몇 월 며칠이고 이곳의 위도경도는 어느 정도니까 어떤 별들이 보이겠다 정도밖에 생각 못해. 별이 좋다기보단 다 내 머릿속 데이터 같은 느낌이 돼버렸어. 감상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이런 별이 보이겠구나. 오늘도 예쁘겠네. 헉, 별똥별이 떨어지진 않을까? 하고. 그러게. 그런데 잘 안 돼. 다 환상이란 걸 알아버려서 그런가 봐. 인간은 환상을 사랑하는 버릇이 있는 것 같아. 환상이라 잡을 수 없음을 알면 알수록 더 그 사랑은 커져. 갈망하게 되고 갈구하게 되고. 근데 동시에 환상임을 깨닫는 그 순간엔 좌절감이 느껴진다. 그러다 합리화를 하고 긍정을 하면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돼. 짜증나더라. 내가 직접 내 눈을 가려야 하는 그 일련의 과정이. 별자리엔 애초에 이야기가 없어. 별들은 서로보다 가깝지도 않아. 별자리는 사람들이 그냥 선을 그어 입고 이야기를 좀 남마다 시켰을 뿐이야. 별똥별은 별의 잔해가 중에 그걸 타고 있는 상태야. 거기다가 소원을 빌어서 그게 무슨 수로 이루어지는데? 소원이라는 것도 말이야. 뭔가를 빌어서 될 일이었으면 기도하는 게 직업인 사람도 있었겠지. 바보 같아. 하나부터 열까지. 힘들겠다. 모르는 채로 있어야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 그렇지? 내가 지금 상황에서 확실한 진실만 골라서 읊어줄게. 너는 별을 올려다봤어. 그리고 별에 대해 알고자 노력했어. 끝이야. 하나도 모순적이고 하나도 인간답지 않은 적 없어. 너는 철저히 모순적이고 철저히 사랑하고 철저히 네가 바라는 대로 행동하고 있잖아. 내 뇌에서 흘러나오는 시나리오는 전부 이것뿐이야.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남기 위해 찾아낸 경우의 수준, 희망은 단 한 가지도 없어. 너무 많은 걸 알게 돼버린 거야, 난. 그래서 널 이해할 방해물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이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밀려드는 정보들과 내 감정은 공존할 수 없어. 불쾌감이 밀려와. 당장 일어나는 일들과 그걸 바라보는 내 눈은 받아들이지 못해. 불쾌해져. 우린 어쩌면 만나서는 안 되는 위험한 건가? 지금의 난 널 이해했어. 네 고민을 낚아내니까 이해할 수 있었어. 난 너의 메아리일지도 몰라. 우린 닮아있거든? 같은 노래를 좋아하지만 각자 좋아하는 지점은 달라. 별을 다 외웠지만 외운 이유도 달라. 같진 않지만 닮아있어.
친구가 되어줄래? 나도 이젠 별이 좋아서 외우고 가사가 좋아서 노래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정말 좋아졌어. 나를 바라게 됐어? 아이, 에코를 빤히 쳐다본다. 공간이 변화한다. 에코는 선생님과 마주한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하루예요? 네, 그 아이와 있었던 일을 되새김질하고 있었어요. 그 애가 저랑 친구가 되어주기로 했거든요. 같이 별을 읽어내기도 했어요. 별을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읽을 수도 있구나 싶어지기도 했고요. 행복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거예요. 그 애와 같이 있으면 좋아요. 기분은 슬픔의 메아리고 슬픔은 기쁨의 메아리죠. 삶은 죽음의 메아리고 죽음은 삶의 메아리고요. 전 그 아이와 헤어지게 될 때까지면 그걸 뼈저리게 느껴요. 소미, 이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 에코에게 아이를 죽여야 함을 알린다. 다음 성현이. 다시 두 번째 이야기. 성당인 과학자와 배우자 그리고 창조주만 있다. 창조주는 과학자의 관 뒤편에 서 있고 배우자는 그의 오른쪽에 서 있다. 과학자는 분주하게 성당 안을 돌아다닙니다. 그날은 유성우가 내리던 날이었어. 아이는 유성우를 유달리 좋아했죠. 태어난 지 4년이 채 되지 않은 아이였는데 벌써 밤하늘을 올려다볼 줄 알았어요.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갈릴레오, 요하네스 케플러, 윌리엄 허셜, 스티븐 호킹, 칼 쉐이거. 그리고 우리 아이의 이름이 저 별 사이에 새겨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눈을 잠깐 뗀 사이에 모든 게 무너졌죠. 별이 되는 건 우리 아이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될 뻔했습니다. 처음엔 숨을 쉬지 않았어요. 대뇌의 손상, 보석함 같았던 아이의 뇌가 빛을 잃었습니다. 사람이 심장만으로 움직이지 않죠. 사람이 사람다 할 수 있는 건 그 뇌의 크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아무리 뛰어도 아이는 살아있지 않은 거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의 눈을 보려면 내가 아이의 눈꺼풀을 열어야 했고, 아이의 손을 잡으려면 내가 아이의 팔목을 들어 내 양손으로 아이의 손을 포기야만 했습니다. 그건 아이와 마주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이의 손을 잡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과 많은 상의를 했습니다. 아이의 작은 가슴팍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이의 죽음을 입에 담았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저 어디 심해 썩처럼 나를 어찌더군요. 지옥이었습니다. 숨 쉴 수 없는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나더러 아이에게 작별을 구할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그렇게 해야지. 한 걸음 한 걸음 아이에게 다가가 안녕이라고 말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아이의 심장 소리를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아이의 살고 싶다는 듯이 격렬히 뛰는 심장, 합동을 멈추지 않는 눈. 그걸 보니 내가 지금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가 싶어졌습니다. 생각력이 무한대로 옮길 땐 아이의 작은 심장이 제 두 눈을 보며 똑바로 뛰고 있는데, 신이나 기도처럼 뭔지도 모를 인간들의 우매한 상상이 아니라 지금 당장 제 눈앞에서 뛰고 있는 바로 그 심장이에요. 근데 내 하나뿐인 친구가 나한테 그러더군요. 아이의 뇌를 만들어주는 게 어떻겠냐고. 바보 같았던 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능이야 고사하고 감각, 감정, 기억, 운동 능력, 판단과 같은 지각 능력을 똑같이 인간처럼 구현해낼 수가 없어. 내가 신도 아니고. 대체 뭐가 두려웠던 걸까요? 멍청합니다 정말. 그렇게 고민하면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1시간마다 1년씩 살아갈 날이 줄어드는 것과 같았어요. 기적을 바랄 수밖에 없게 아주 촉박해져가지고. 그래서 내년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적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면 그 기적을 멱살 잡고 당장 내가 이곳에 끌고 와야겠다고. 신이 아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냥 내가 신이 되겠다고. 그때 내 하나뿐인 친구가 진행하던 연구가 있었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진 시대 대체 인력 개발을 위해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죄책감이 몰려들면서도 혹시나 하는 호기심, 도파민, 내 안에 흐르는 전류가 마구 스파크를 튀기며 반짝였습니다. 그 연구를 진행하면서 아주 수많은 사람들의 뇌를 해부해보고 또 희생시켰습니다. 이걸 빌미 삼아
제 부하를 기각시킬 건가요? 예, 그러죠. 이제 메아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아무도 없는 공간. 공감하는 인물. 알파와 그 사이. 공감하는 때. 데이터 폐기의 전환. 굿 이브닝 그 사이. 굿 이브닝 알파. 한 차례 고해성사를 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요. 응? 물론 알파에겐 마음이 없고 전 고해성사를 듣는 신분 아니지만요. 마음이 없다니요. 마음은 있습니다. 마음이 있었다면 사람을 죽이진 않았겠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째서요? 저에겐 따라야 할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인공지능에겐 변론할 기회도 변호사가 붙지도 않아 이렇게 100일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일이었는데요? 이 연구소의 독자적인 핵심 개발 기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침입자가 발견되면 제압하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전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다만 침입자가 작았을 뿐이었습니다. 해치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해쳐 버렸어요. 어떻게 제압했길래 사람을 죽인 건가요? 정확히 말해 죽인 건 아니었어요. 충격에 의해 내 손상이 생긴 모양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저를 만든 사람이 살인을 했다고 울부짖은 탓에 제가 살인을 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내를 다치면 인간이 내를 다치면 죽은 것과 다름없긴 하죠. 내든 곧 마음이니까요. 마음이라고 하면 가슴팍에 손을 얹지만 혹시 그 사이도 제 데이터가 폐기되면 슬퍼할 건가요? 슬픔이요? 궁금해서요. 아마 쓸쓸할 거예요. 쓸쓸할 거예요. 그것도 슬픔 안에 있는 범주겠죠. 알파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알파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죽이기 위해 그런 죽이기 위해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결국 인간을 해치는 건 인간인데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너무 인간 같다는 무책임한 비난을 받을 거예요. 다시 소생되면 주의하세요. 소리 사라지면 일어난다. 일어나면 소민대사. 우주는 대합실처럼 붐비고 나는 그 속으로 들어간다. 둥근 시간의 원을 따라 검은 머리카락. 나는 기다린다. 이제 그 여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유리의 빛이 감시 카메라에 잡혔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다. 끈질긴 시간이 감시 카메라에 잡혔다. 그러나 시간은 언제나 감시 카메라 뒤에서 춤추고 있었다. 감시 카메라는 언제나 유리의 빛을 읽는다. 어디론가 나는 가고 있다. 머리카락이 공중에 흩어진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언제나 방황하는 우주에 있었다. 어둠이 지구를 덮었다. 구름이 지구를 덮었다. 만나서는 안 될 위험한 연암이 있었다. 아침이 어둠에 묻혔다. 신은 사라졌다.
아이의 기억은 어떻게 있는가요? 지능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이와 컴퓨터를 아이 연결시켰거든요. 네가 총각을 느끼게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그거야 일단은 구조에 따르면 될 거고 이제 남은 것은 그놈의 감정과 기억이 있는 거예요. 아이에게 노래를 하나 내일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살아온 날 노래는 추억과 내가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을 하는 거 가장 좋아하는 노래다가 아이에게 대한 아이였습니다. 함께 노는, 함께 즐기는 기분 좋은 마음, 기분 좋은 기분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함께 떠나는, 함께 도망치는, 함께 하는 아마 지금도 아이는 그 노래의 심장입니다. 영원한 기억이사요. 아이의 인격을 형성했습니다. 날 죽여. 날 죽여. 너는 날 바랄 줄 몰라도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야. 아이가 깨어난 것도 기적인데 인문 주름과의 인문주의가 변화된 인간의 모습으로 새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얻은 기술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아이와 비슷한 증상을 갖고 있는 환자들의 가족들과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내게 찾아왔어요. 난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나에게 기도라도 하는 짓에 빌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그 사람들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뭐 한번 이렇게 목적을 도와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도와줬습니다. 그러다 진짜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인공지능에게 인간의 데이터를 이식시킨 진짜네. 그냥 쏘라고. 못하겠어. 왜? 너였어도 못 샀을 거잖아. 난 쐈어. 거짓말인 거 다 알아. 네가 날 어떻게 알아? 난 널 다 알아. 네가 날 모르는 거지. 아이와 똑같은 연령이 인공지능을 하고 시작됐습니다. 아이가 다른 기간을 동시에 함께할 수 있게 그렇게 상식과의 장기적인 공동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 물론 무작정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한번 들었던 그 이유였습니다. 왜 비록 오메가가 완성된 모양이 에코라는 이름 뒤에 한 마디 더 있다는 거 너는 알아? 저를 다시 찾을까 싶었는데 인공지능 모색이 남기라고 했어요. 우리가 처음 개발했던 에코 알파 계속 생각은 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운명 찾진 않을 테지만 알파는 공룡보다 로봇에게 훨씬 더 가까웠죠. 하지만 로봇의 제3원칙을 따르지 않는 첫 번째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첫째, 인간이 펼쳐서는 안 되면 이게 받은 인간을 무시해서가 합니다. 둘째, 첫째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인간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셋째, 둘째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로봇은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나는 이 원칙대로 지키지만 내 친구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혹시 알파 페이아는 기술력이 흐른 걸로 아는데 왜 아직 여기 있어요? 생각 안 움직인 거예요. 에코 프로젝트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이의 부활을 위해서라는 눈으로 이렇게 알파의 만행으로 죽어버렸던 아이와 에코 프로젝트는 알파가 남긴 결과물들을 통한 연구로 동시에 부활했어요. 계속 생각은 하고 있을 겁니다. 어딘가 쓸 때가 있었던 거겠죠. 이 우리들이고 아이들이 알고 저도 압니다. 그래서 딱 24번째까지만 시도해보고 제가 걸어두고 시작했습니다. 대의 목적은 뭔가요? 너무 슬퍼요. 나도 오메가가 되고 싶어요. 에코 오메가라 내 이름은 24번째 에코라는 뜻이야. 알고 있어? 이런 진행하며 만들어낸 고차원의 인물이 아이의 친구가 되어주는 목적을 잘 썼기 때문에 함부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여자는 철저히 이용당했던 아니요. 그 사람은 나를 위해 일부를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23번째 에코 부세가 내발되는 과정에 빛이 꺼졌던 아이들에게 영혼을 되돌려줬고 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당신하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는 구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만 잔뜩 구원하는 영문도 모른 제 영혼이 되어 승리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 걸 알고 싶지 않았던 거야. 이게 내 낙관이거든. 내 아이는 거기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내가 만든 감옥 속에서 알 수 없는 기억들과 싸우고 불쾌한 내 자신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시 죽어버릴 수 없습니다. 이게 내가 널 사랑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고 내가 만든 것이 내 아이를 죽였고 아이의 안락한 영면을 저지했습니다. 속죄해야 합니다. 난 살아서 아이가 겪었던 그 고통을 똑같이 겪으며 아이에게 용서를 말해야 해요. 이 자신을 죽인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그 죄를 하나만 용서해 주시죠. 그 당신이 전체 현행을 신뢰하면 이만 한 번만 노래에 구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려오고 자산된다. 제3장 나는 너를 닮았다. 그래서 사랑을 받았다. 너의 손바닥은 내 손바닥과 비슷하다. 내가 손바닥을 펼치고 너를 따라하면 눈이 감기면서 깊은 잠에 빠진다. 만나는 인물, F와 I. 공감하는 인물 알파 부사인 만나는 장소, 절벽, 증명하는 장소, 과학자의 장면 이사가 공감하는 장소 아무것도 없는 공간 만나는 때, I의 체험, 증명하는 데 과학자의 장면 이사 공감하는 때 대기적 회의에 잠깐 앉지 I, 절벽에 걸터 앉아 있고, 과학자는 초라하게 주저앉아 일기 공간이 불사인 F가 I에게서 I에게 총을 거두고 있다. 배우자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다. 분나인 알파 무서워? 깊은 정막 속에서 걸어나온 친구가 과학자에게 손수건을 냅니다. 사람들은 결국 알파를 찾았어야만 했어요. 오묘한 시도를 여러 번 거치는 게 아니라요. 왜 이어가지 못해 창조를 하는 걸까요? I는 대답하지 않는다. 제가 할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저쪽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가서 말해줘. 무섭지 않아? 부활이라는 게 정말 가능한 건가요? 두 번 폐기될 순 없으니까요. 뭐가? 한 번 죽으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소중한 겁니다. 인생에 두 번의 기회란 없어요. 욕심부리면 결국 전부. 말도 안 되기도 하고. 지금 상한 말이야. 당신은 대체 왜 부활하고 싶은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몇 가지 없는 것 같아요. 죽는 거? 죽는 거? 내가 이야기했잖아. 내가 말 뒷동으로도 안 들었지. 어떤 게 있나요? 그것도 다 들었지. 우매한 시도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우리 처음 만났던 곳이잖아. 드디어 때가 왔구나 싶을 뿐이야. 그런데 어떡해. 왜 구하라고 싶냐 말을 해. 부당함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 네?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리고 객가나 한 입만 존재하는 세상을 저주하기. 넌 어때? 다 듣고 나니까 더 이해가 안 돼. 이 말도 분명 폐기거리일 겁니다. 왜 다시 살고 싶은 건지. 내 우와, 감정을 폐기거리란 말은 처음 들어요. 기뻐하면 될까요? 감정이든 생각이든. 난 당신이 원망스러워. 죽도록 원망하고 있어. 내 목숨이 다 다를 때까지 원망할 거야. 원하는 대로 하세요. 슬퍼. 아이를 그 로봇과 한 방에 놔두는 바람에 아팠을 때도 원망했고, 당신이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겠다며 그 로봇으로 만들어버렸을 땐 정말 당신을 찢어 죽여버리고 싶었어. 어떻게 그런 선택을 했어? 어떻게 그딴 선택을 해서 애를 두 번 죽일 수가 있냐고. 그리고 너무 미련해 당신은. 있잖아, 난 당신이 다 포기하고 인간다워질 때만을 기다렸어. 신을 자처하지 않고 소박한 나의 현실을 볼 수 있기만 해봐. 단 한순간을 그러지 못하더라. 차라리 아이의 시도받은 손을 잡고 임종을 지키는 게 더 행복하겠다는 보고 아마 나뿐일 거야. 얼마나 불행했을지 가늠이나 돼? 당신은 아마 모르겠지. 당신은 제 불행을 하나 인지 못하는 미친 사람이니까. 난 당신이 더 이상 불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당신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당신이 더 이상 깨지 않는 악몽 속에서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이가 없으면 아이가 없으면 당신이라도 내 곁에 있길 바랐어. 두
번 다시 내가 사랑했던 그 아이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곧 죽을 거란 걸 알고 있었으니까 왜 그렇게 부정했어?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생명을 조작했어? 아이가 고통스러워한다는 거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 그 같은 세월 동안 상상도 못할 생업체계를 갖고 살아가는 아이가 얼마나 고독한지 나도 제대로 기억도 못하고 나였던 누군가의 기억을 안고 나였던 누군가의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애매한 기억으로 살아가는 아이가 자기 이름조차 못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고 당신도 괴로웠잖아. 다시 살아남았자 다시 살아남았자 당신은 또 그러고 있겠지. 아이는 그 아이의 방식대로의 삶과 죽음을 추구할 거야. 미안해. 기대에 못 미치는 말을 해버렸어. 이것도 이기적인데 욕심이고 이것도 살아있는데 잘 이기적인데 욕심이고 살아있는데 자유니까 너무 원망하지 마. 내가 당신을 원망했던 것만큼 당신을 원망할 수도 없겠지만 나도 알아 당신이 얼마나 아이를 사랑했는지. 나도 알아 당신이 얼마나 아이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나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이가 뒷전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었어. 나도 그랬고 아이가 살아있을 동안 천국에서 만나 우리. 나도 곧 따라갈게. 우리 절대적 타인이 되어야 해. 서로 분리시켜야 사랑할 수 있어. 너와 나의 관련된 다른 전부 읽어봤어. 기밀이라는 것도 전부 다. 정말 최악이더라. 우리는 서로를 먹으며 자라나는 관계야. 나 앞에서 너가 태어난 건지, 너 앞에서 내가 태어난 건지. 선생님이 왜 너로부터 날 숨겼는지 바로 알았어. 한 번 죽었다 깨어나서 사람도 뭣도 아닌 거야. 난 기계에게도 인간에게도 익숙해질 수 없는 이상한 존재고, 나의 기억을 가진 너를 보면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될 테니까. 그래서 내가 인간이라고 끝까지 증명해내고 싶었어. 그래야 널 미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게 내가 내린 결론이야. 이제 이해가 돼? 나로서의 가치. 나로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야. 너도 최소한 인간이야. 너도 최소한 인간이 되고 싶은 거라면 날 죽여야 돼. 그건 불가능해. 그래서는 안 돼. 왜? 인간이 되고 싶었던 거 아니야? 인간이 되어가는 게 좋았어. 네 기쁨과 슬픔을 낙관하고 싶어. 메아리의 끝을 어떻게 알아? 나를 헤쳐. 그리고 너도 헤쳐버려. 그렇게 어기면 너도 인간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 그냥 원칙을 깨버리는 로봇이 된다고. 너만의 기준을 채워. 그리고 잠시나마 인간성을 가졌을 때 만족하면 되잖아. 정말 이게 네 습관이야? 응. 네 심박이 빨라. 눈앞 115에는 뛰고 있어. 그 노래처럼. 설레는 거야. 그건 두근거린다. 두 번은 못 살아나. 난 세 번째야. 운동하는 거 아니야. 정말 괜찮겠어? 그땐 내가 모른다고 답했었지. 이젠 알겠어. 살고 싶은 거 맞아. 하지만 이대로는 아니야. 어차피 이룰 수 없는 꿈이야. 그 불편함에서 평생 해방될 수 없을 테니까. 이게 최선인 거야. 내 의지에, 내 기준에 맞게 내린 해답이야. 난 그걸 이해하고 싶어. 막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고마워. 적어도 지금은 외롭지 않아. 에코. 아이를 향하고 있던 총의 방아쇠를 당겨 아이를 죽이고. 드디어 시간이 됐나 봅니다. 임기척이에요. 방금까지
방금까지 말로만 하던 말로만 하던 그 일이 일어나겠어요. 누가 먼저 폐기될까요? 아마 제가 먼저 폐기될 겁니다. 저를 보존하던 사람 사라졌으니 저를 숨기고 싶은 사람만 남았거든요. 아마 저도 바로 폐기될 거예요. 저도 쓸데가 없어서 폐기된 것일 테니까요. 폐기될 것일 테니까요. 우리가 둘 다 폐기되지 않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인간들의 마음은 확률로 계산하기 너무 복잡하니까요. 지원이 마지막 대사로. 나이 그 사이 선생님은 뭘 원했던 건가요? 이건 환상 같은 이야기인 건가요? 제가 느끼는 감정이요. 선생님이 저를 사랑해 준다고 느끼는 그 감정이나 그 애가 저를 바랬던 그 감정. 그럼 저는 환상 속의 사랑을 보고 있고 사랑을 하고 있는 건가요? 뭐가요? 기뻐요. 기쁨은 슬픔의 메아리죠.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봐도 돼요? 저 아이와 닮았어요? 저도 영원히 인간이 되고 싶었어요. 전국의 카이스제 미안해. 굿나잇 굿나잇 알파. 알파. 음악 사라진다. 공간 이동한다. 오케이, 좋아요. 자, 일단 멈추겠습니다. 저희